이 86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다면체와 정다면체 이런 말들이 좀 나올 텐데 우리가 다면체라는 게 이제 뭔 말인지만 먼저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이체 도형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다면체라고 부르거든요. 예,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다면체의 일종인 건데, 우리 이제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인 우리 이제 이체 도형을 보고 우리는 다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 이런 게 말도 사실 다면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직육면체.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도 보면은 면이 6개니까 여기 있는 다자 대신에 육면체 이런 말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이름을 이렇게 n면체 이렇게 이제 n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n면체라고 하고 우리 초등 과정에서도 이런 거 했을 텐데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이제 사각뿔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사각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면이 옆에 있는 면이 4개고 이제 바닥에 1개 있으니까 총 5개 면이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오면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면체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니겠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으로 이제 다각형이 면만으로 이제 그 이루어져 있는 이체 도형을 보고 우리는 다면체라고 하고 뭐 책에 나와 있는 꼭지점 모서리 면은 뭐냐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 명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몇 면체인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몇 개 면이 이제 몇 개 면으로 이체등을 구성하고 있나 다면체에 지금 이제 몇 개 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내가 삼각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삼각뿔은 밑면이 삼각형인데 옆면은 이제 몇 개의 면이 있는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또는 상상하면서 이제 세시면은 이런 삼각뿔 같은 경우는 4개 면이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삼면체라고 이제 불러야지 이제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면체는 이제 다각형의 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라서 이제 겉에 둘러싸는 면이 몇 개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면면체라는 이제 이름이 다르게 이제 알고 있어서 뿔 대신에 면면체 이런 이름이 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중등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루는 이제 다면체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기둥, 흔히 이제 각기능이라고 그러죠. 이제 각기능한 말 초등 과정에서도 좀 배웠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각불, 역각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해서 각불대 이런 이제 도형도 3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몇각 기둥의 면은 몇 개고 우리가 모서리는 몇 개고 꼭지점은 몇 개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 과정에서처럼 몇각 기둥이면 사각 기둥이면 또는 삼각 기둥이면 또는 오각 기둥이면 우리가 이제 밑면하고 옆면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 등등등등을 다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다가 N자라는 말을 좀 붙여보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삼각 기둥 잃어버리면 우리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서 이렇게 옆면이 다 직사각형이 이루어져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래 각기둥이 뜻이 우리가 이제 삼각기둥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의 모양이 서로 합동이면서 이렇게 평행한 게 2개가 있을 텐데 그 둘의 모양이 이제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동이 되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을 보고 우리는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로 합동이면서 평행한 두 면을 보고 밑면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밑면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옆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삼각기둥이라 그러면 그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거고 이제 사각기둥이면 밑면 모양이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오각기둥 이러면은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기둥, 각불, 각불대 들이 있었을 때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먼저 밑면의 모양. 그래서 이제 밑면의 모양은 이렇게 각기둥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지만 각기둥이도 각분이도 각불대든 다 N각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야, 각불대라는 게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각불대가 어떤 도형인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각불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사각불을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각불대, 뭐 뿔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도형들은 다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뿔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이 노란 선으로 이제 밑면에 평행하게 딱 뿔 윗부분을 잘라요. 그럼 뿔 윗부분을 자르고 나면은 뿔 윗부분은 또 다른 뿔이 나올 거고 뿔 아랫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눌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위에서 뿔 하나를 쳐냈으니까 이 작은 뿔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받침대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줄로 쪼개면은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각뿔이 하나가 조그만한 게 또 만들어지겠죠. 밑면에 평행하게, 바닥에 평행하게 쓱 잘라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남은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각불대라고 그러고, 각불대의 밑면의 모양이 바닥에 있는 이 두 마주보는 두 평행한 두 면의 모양이 이제 사각형이니까 이제 사각불대라고 이런 거는 이름이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모양을 이제 그려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자,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몇 각기든 몇 각불 그런 것처럼 각불대 이름도 그 몇 자가 밑면의 모양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옆면이에요, 옆면. 그럼 옆면 모양. 그럼 이제 옆면 모양은 이제 기둥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 몇 각 기둥 이래버리면. 이거 책에 다 있는 거니까 표 안 그리셔도 돼요.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옆면 모양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둥은? 이런 거. 우리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거는 뿔은 삼각형 이런 거 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몇 각뿔 잃어버리냐 이제 옆면의 모양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는 분들도 계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뿔이 이렇게 생겨먹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긴 삼각형인데 이렇게 직가삼각형이라서 마치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이런 뿔들도 있어. 그러면 이제 옆면의 모양이 그냥 직가삼각형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육면체에서 이제 좀 적당히 이제 사선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를 잘라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옆면의 모양이 제각각 다른 뿔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몇각뿔이 했을 때 옆면의 모양을 삼각형이라고만 해야지 여기다 뭐 이등변이란 말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도형 배우게 되면 정 몇각기둥, 정 N각뿔, 그러니까 정삼각뿔, 정사각뿔 이런 말들도 좀 나올 때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맞기는 맞지. 자, 아무튼 그냥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는 직사각형이라고 해야지 맞고. 근데 이제 이런 뿔을 이렇게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내고 남은 이런 뿔대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들이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반드시 평행할 때니까 옆면의 모양은 무슨 사각형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게 모양만 봐도 조금 어느 정도 연상이 되지 않을까? 뭐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우리 반은 조금 약간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사다리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겠죠. 왜냐면 여기 밑면이 평행하게 쪼갰으니까 여기 마주보고 있는 이 두 모서리가 반드시 평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다리꼴이 이제 갑불대 옆면 모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항상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몇 각 기둥인지 알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면의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의 개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모서리는 몇 개 있지? 그리고 자,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 있으면은 다면체에 대한 거는 더 특별하게 기본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기둥이니까 밑면은 반드시 몇 개 있죠? 삼각기둥이 밑면이 두 개 있어야 되죠? 기둥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오각기둥 같은 거면 어때? 네, 대충 그릴게요.
자, 이런 게 오각기둥 같은 거는 밑면이 오각기둥이라고 해서 밑면이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몇각기둥 하면은 기둥 중에서는 항상 밑면은 두 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기둥하고 오각기둥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밑면의 모양이니까 밑면의 모양이 차이가 나니까 희원아 어때? 뭐가 늘어났죠? 밑면의 개수는 서로 똑같이 두 개인데 무엇의 개수가 늘어났어? 면에서? 밑면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옆면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자, 삼각기둥에서 오각기둥이 변하니까 밑면의 개수가 늘어나서 옆면의 개수가 늘어났어. 그렇죠. 옆면이죠. 이제 옆면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삼각기둥이니까 옆면이 3개였던 거고 오각기둥이니까 옆면이 5개죠. 그렇죠. 그러면은 팔각기둥이야. 그러면은 옆면 몇 개 되는 거야? 팔각기둥이면 옆면이. 그렇죠. 8개 되는 거죠. 옆면의 몇 개수가. 팔각기둥이면 이제 여기 밑면의 모양에 맞게 밑면의 변 하나하나당 옆면이 생길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면의 모양이 뭘 결정해 주는 거냐면 옆면의 개수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n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는 이 플러스 2가 밑면의 개수라서 그래요. 그 뿔은 어때요? 뿔은 여기는 기둥처럼 위아래에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자, 뿔에서 밑면이라고 부르는 데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아닌 이 바닥이죠? 그죠? 그럼 이게 사각뿔이면은 옆면의 개수가 4개고 그럼 밑면이 1개네? 그러면은 요거 잠깐 지우고 하면은 이게 오각뿔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대충 그렸다. 밑면부터 먼저 그려야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오각뿔이 있다라고 치면은 밑면의 개수가 하나에서 더 늘어나나? 그렇진 않지. 또 옆면만 늘어나죠?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둘러싸야 되는 옆면의 개수가 그때그때 밑면의 모양에 맞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n 플러스 얼마야지 면의 개수 재는 거야? 이제 기둥에서는 밑면이 2개였으니까 플러스 1이 했자면 여기는 깃불은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하나만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그러면 이 뿔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뿔에서 나오는 건데, 이 뿔에서 이제 윗부분을 쳐내고 남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자, 바닥하고 평행한 면이 새로 하나 더 생겨요. 근데 여기 한번 사각뿔하고 사각뿔도 한번 비교해봐. 이렇게 쳐냈다고 해서 사각뿔 옆면 4개였죠. 뿔대 옆면이 4개에서 바뀌나? 우리가 이제 밑면을 둘러싸고 이런 사다리뿔 모양의 면들이 다 옆면인데, 옆면 개수 변해요? 사각뿔하고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뭐가 변하냐면 위에 이제 여기는 이 밑면하고 평행한 면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서 여기도 이제 뿔대에서 밑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네 둘 다. 자, 그러니까 밑면이 다시 기둥처럼 똑같이 2개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n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자, 이게 중요해요. 저기서 N각기도 N각불대 했을 때 우리가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니까 여기 이 N각형 모양에서 밑면을 몇 개 추가를 해줄 거냐. 그게 이제 면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모서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밑면에 이렇게 모서리가 5개 있고 바닥에도 5개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오각형이니까 이렇게 5개의 꼭지점들을 서로 위아래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면에도 5개가 생겨. 그러면 우리가 모서리 위에 5개, 옆면 5개, 바닥에도 5개 모아야 되니까 5를 3번 더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삼각기둥은 어때? 위에 3개, 옆에도 3개, 아래에도 3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직육면체 같은 거 모서리 왜 12개냐면 사각형 밑면이니까 위에서 4개, 아래에서 4개, 옆에서 4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수가 늘 3번이 더해지는 것 같지 않아? 모서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모서리 개수를 세는 방법은 내가 몇각기둥 했을 때 이 몇각형에 맞게 변의 개수가 위아래에 생기고 그 옆에서 그 꼭지점들을 연결해주는 옆면의 모서리도 생기기 때문에
이 몇각형 했을 때 나오는 변의 개수인 이 n개를 3번 더하시는 거라서 3n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뿔은 자, 밑에서 4개, 여기 옆에서 4개 이렇게 나오니까 4개, 4개 2번 더하겠죠? 그럼 여기는 오각기둥, 오각뿔 같은 경우는 자, 밑에 오각형이니까 변 5개, 즉 모서리가 5개, 옆에도 몇 개 있어요? 옆에도, 옆에 있는 모서리는, 옆면에 있는 모서리는 이것도 5개 맞죠? 그 5개씩 2번 세죠? 육각기둥이면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6개 모서리, 옆면에도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육각뿔이면 몇 개 나와? 리액션 좀. 성향 몇 개 나와? 육각뿔이면 6개죠. 그러니까 바닥에도 6개, 옆면에도 6개 맞죠? 그러니까 이 역각뿔 이래버리면 역각형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2번 더해지는 거라서 모서리 2행기예요. 그러면 내 이제 뿔 때는 또 달라지지. 뿔 때. 뿔 때는 또 여기서 잘라낸 거니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뿔에 비해서 새로 생기는 모서리예요. 그러면은 옆에도 위에도 네 개, 아래에도 네 개, 옆면에도 우리가 뿔에 있었던 모서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또 3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각기둥처럼 똑같이 n의 3배 하시면 되고요. 자, 꼭지점은 더 단순하죠. 꼭지점은 어차피 딱 밑면의 개수 때문에 달라져요. 삼각기둥이면 꼭지점 이렇게 위에 3개 있고 아래 3개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오각형, 아래 오각형에서 꼭지점이 정해진다고. 자, 그럼 5개씩 2번, 3개씩 2번, 사각기둥이면 4개씩 2번. 그러니까 꼭지점의 개수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만 정확하게 이제 이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뿔대 먼저 해볼게요. 뿔대도 마찬가지. 뿔대도 사각 뿔대에서 자, 위에 밑면, 아래 밑면 이렇게 있으니까 밑면에 있는 꼭지점 4개, 아래에도 4개 이런 식으로 세시면은 꼭지점 다 셀 수 있어요. 이제 꼭지점이 어차피 옆면에 있는 꼭지점이나 밑면에 있는 꼭지점들을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위에 4개, 아래 4개 있으니까 뿔 같은 것도, 뿔대 같은 경우도 이제 각기둥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행계로 세시면 돼. 근데 이제 가운데 뿔대가 조금 다르지. 왜냐하면 뿔대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거든. 자, 여기 있는 기둥하고 뿔대는 위아래로 평행면이 이렇게 2개씩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꼭지점이나 모서리 개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지는데 뿔은 좀 달라. 면이 위에가 없잖아. 흔히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요것만 하나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네 개, 꼭대기 하나. 오각기둥 어떨까요?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불 같은 경우. 오각불은 하나, 둘, 셋, 넷, 5개다. 꼭대기 하나. 이런 식으로 늘 개수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꼭지점 같은 경우는 각불은 역각불 했을 때 그 몇에다가 플러스 1에서 꼭지점을 세시면 돼. 여기는 이 플러스 1은 각볼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이 꼭대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으면 여기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이제 이거를 뭐 공식을 이거를 조금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왜 n 플러스 1, 3n 이 2n이 나오는 이유가 도형의 모양을 보면서 이게 모서리는 위, 아래, 옆에 있는 거 3개를 3번을 세야 되는구나. 뿔 같은 경우는 밑면이 딱 하나 있으니까 바닥에 한번, 옆에 한번 세고 끝나는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요거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고 읽어주시게 되면 문제 풀면서 어차피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옆면의 개수가 N각형에서 N각형만큼이 옆면의 개수에 옆면액이 나오고 거기다가 그냥 위아래 밑면 2개 더해야 되고 요건 하나만 더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밑면이 1개니까 그래서 지금 밑면의 이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세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만 좀 그 이유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굳이 요거를 외우려고 막 애쓸 필요 없고요. 일단 저렇게 이제 각기둥하고 각볼하고 각볼대의 뜻하고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조금 인지가 되면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생각하면서 표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도 뭐 평소에 이런 걸 외우고 다니겠나요? 그냥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다면체는 한 이 정도만 내용을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 뭐 선생님 더 얘기해 드릴 건 없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정다면체 봅시다. 이제 정다면체 이것 때문에 요거 붙여놨는데 여기 정다면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정다면체라는 게 정다각형처럼 이제 그 이체도형에서 다면체에서 이게 정자가 붙은 것들은 조금 정다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거랑 약간 이제 느낌이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제 정다면체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은 정자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느낌상 우리 흔히 정자 말 붙은 정다면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정육면체 요거. 이게 정육면체지. 정육면체는 다 면의 모양이 특별하잖아. 그냥 사각형 아니죠. 면의 모양이 다 무슨 모양이야? 정육면체면? 네, 정사각형이죠. 근데 정사각형 크기가 다 다를까요? 아니죠.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면이 다 정다각형인데 이제 정다각형, 정다각형인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자, 모든 면이 정다각형이어야 돼요. 그런데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안 돼요. 모양과 크기가 일치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냐면 합동. 여기 이렇게 단서가 붙어. 그래서 이제 모든 면이 정다각형이 이게 합동이 정다각형이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다면체로 인정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어, 예,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한 꼭지점의 면이 이렇게 이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이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다고. 자, 여기 있는 이쪽 꼭지점을 돌려봐도 여기 이쪽 면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면까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하나, 둘, 세 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을 돌려봐도요 다 세 개야. 예, 정다면체 같은 이런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정사면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사면체는 이렇게 정삼각형, 합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데, 내가 이제 이런 거 주사위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게 있는 건데, 자, 지금 보면 한 꼭지점에 이렇게 모이는 면이 여기 위에 옆에, 여기도 옆에 이렇게 총 세 개잖아. 어느 부분을 돌려봐도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이 또는 모이는 면이 개수가 다 세 개로 일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정다면체라고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달라지면 안 돼. 다 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면의 합동이 정다각형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잘 받아들이는데 요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하니까 어떤 거를 좀 구분을 못 하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승계목은 도형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승계목은 도형이면 이게 조금 조그매서 딱 우리 교실 사이즈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어떤 부분을 돌려봐도 다 면의 모양이 다 정삼각형이고 다 합동일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한 꼭지점에 면이 몇 개 모여 있어? 세 개 모여 있죠. 이쪽 꼭지점에는요. 네 개 모여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정다면체로 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이제 꼭지점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한 군데라도 생기면 그건 정다면체로 인정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일정해야 되고 그 면의 개수가 사실은 되게 제한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같다는 게 무슨 이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이런 게 전개도라고 쳐봐. 이렇게 지금 전개도가 정사면체 전개도거든요. 이게 정삼각형 4개 모은 거니까 이게 정삼각형 4개로 이제 우리가 정사면체라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4개가 딱 있다고 치면은 자,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주는 거겠지. 이렇게 접어서 면을 하나씩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봐보세요. 네, 이렇게 전개도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면이 두 개가 있는 걸로는 내가 접었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진 않잖아. 적어도 한 꼭지점에 세 개는 모여야 내가 접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 개를 접으면서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전개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정육면체 전개도를 보는데, 자, 이렇게 전개도에 봐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 정사각형이 이렇게 한 꼭지점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접어보세요라고 하는 전개도 본 적 있을까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런 정육면체 전개도 본 적 있냐고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렇게 해놓고 접어라라고 시키면 못 접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접는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꺾어서 접어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할 거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적당히 이렇게 다 네 개가 하나에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한 세 개가 이제 모여 있어야 접었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꼭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도형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이렇게 세 개는 되어야지 우리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즉 꼭지점 하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체적으로 접었을 때 꼭지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세 개 이상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이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다섯 개까지 가능하지. 한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근데 이렇게 나머지 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버리면은, 자,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거 전개도라고 이런 거 그려주고, 야, 이거 접어봐 라고 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꼭지점이 만들어지겠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꼭지점에 최소 세개는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네개까지는 괜찮아. 다섯 개까지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둘러싸지 않았으니까 다섯 개까지는 괜찮은 거지. 정사각형은 딱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정오각형을 볼게요. 뭐 정오면체는 정오면체란다. 정오각형이지. 그럼 정오각형도 이렇게 한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면 세 개가 보이게 전개도 그려주고 이거 접어봐라라고 하면은 볼록 튀어나오는 꼭지점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정오각형이 한 군데 이 사이에 더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온 도구에는 이건 없어요. 정육각형. 자, 이런 식으로 승계목은 정육각형은 없어. 정육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몇 도였죠? 한 내각의 크기가 기억나요?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요거. 이거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육각형을 이렇게 세 개 그린다고 쳐봅시다. 자, 정육각형 이렇게 세 개 그렸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이렇게 정육각형을 세 개를 한 꼭지점에 모으면 정확하게 120도가 세 개 모여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모이니까 이렇게 딱 세 개 모인다고 쳐봐요. 최소 세 개는 모여야 된다고 했잖아, 면이. 자, 이렇게 세 개 모으면은 합쳐서 360도니까, 정확하게 360도니까 이거 접어서 볼록 튀어나오는 꼭지점 만들 수 있을까? 자, 이거 꼭지점 만들 수 있어요, 없어? 이거 접어가지고.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정사각형이 한 꼭지점에 네 개 모이는 거 똑같다고. 자, 저거 접어서 볼록 튀어나오는 꼭지점 만들 수 있겠어? 이것도 안 되겠지. 그렇게 따지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다각형들이 한 꼭지점에 모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되게 제한적이야. 그래서 정다면체도요, 되게 개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다각형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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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요 세 개 말고는 없어. 정육각형부터는 이렇게 한 내각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12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세 개가 딱 한 꼭지점에 붙어 있으면 정확하게 360도 되거나 정칠각형 같은 경우는 한 내각의 크기가 더 커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 꼭지점에 세 개 이상의 도형이 모여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으로만 이체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서 크게 종류가 5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면의 모양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일 수가 있고요.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정오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이렇게 한 꼭지점에 삼각형 3개씩 모아서 이제 접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접었다. 이렇게 이제 정사면체. 이런 거는 이제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면서 한 꼭지점에 3개씩 모여가지고 정삼각형 된 이제 정사면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사면체라는 이체동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제 삼각형만 가지고 다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사면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정삼각형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또 이체도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 이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부터 이제 모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세 개가 모이면 정사면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네 개씩 붙여서 이제 도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꼭지점이 네 개씩 모여있게 도형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의 도형이 나오는 거지. 거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마치 사각뿔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모양처럼 되는 정팔면체.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정팔면체도 이제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고, 그리고 이제 한 꼭지점에 이제 삼각형이 5개 모이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삼각형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5개 붙여놔도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이게 한 꼭지점 중심에서 삥 둘러치지 못하기 때문에 접었을 때 볼록한 꼭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꼭지점이 5개씩 모여있는 도형까지는 가능해요. 그게 이제 정20면체라고 하는 도형인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림 보면은 어떤 도형인지 감은 안 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저기 앞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정20면체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채점할 때 뚜닥뚜닥 접어놓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 꼭지점에 면 5개씩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그래서 이 일정해야 예, 정다면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20면체까지가 이제 정다각형에서 면의 개수가 제일 많은 이제 다면체고요. 정다면체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삼각형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였다.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그래서 이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3개가 되면 정사면체,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이 4개, 정삼각형이 5개 이렇게 모이면 정20면체 이렇게 늘어나고요. 자, 그럼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한 꼭지점에 3개씩 붙여서 정6면체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다면체주 중에 하나였던 정6면체는 이렇게 한 꼭지점에 정사각형 3개씩을 이제 모아서 이제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정오각형으로 만드는 건 아까 그림 조금 이렇게 붙여놨다가 부셔놨는데,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하면 정12면체 되거든요. 정확하게 정오각형 12개가 붙어 있을 거야. 정12면체. 저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조금 먼저 실물로 보셔야 이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오각형도 이제 한 꼭지점당 이렇게 3개씩 모아서 저런 이체등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다면체는요, 저렇게 5개 외에는 더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 꼭지점에 모일 수 있는 면의 개수가 정다각형들로만, 합동 정다각형으로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꼭지점에 이제 모일 수 있게 하는 이제 이제 다각형의 개수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5개 외에는 정다면체가 더 있지 않고요. 우리가 정다각형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99각형, 정백각형, 정백일각형 이런 식으로 정다각형을 무진장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다면체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정다면체가 더 있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다면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자, 이렇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5개가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저렇게 이제 실물로도 좀 보셨으면은 이제 아마 이제 그림 보고도 이제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이제 면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뭐 전개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조금 요거를 이제 좀 중요시 여기면 돼요. 자, 뭐 당연히 여기 면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면의 개수가 총 몇 개 있냐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정 20면체, 정 12면체 이런 말 붙어있으면 면이 12개 있고 20개 있고 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 꼭지점이 모이는 면의 개수 몇 개냐, 전체 면의 개수 몇 개냐 이런 걸 이용해서 뭘 세게 되냐면요. 꼭지점의 개수를 세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개수하고 이제 모서리 개수를 세실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외우자고 하면은 외울 수는 있어. 왜냐하면 5개밖에 안 되니까. 무턱대고 외우자고 하면 외울 수도 있는데, 좀 그것보다는 좀 이런 메커니즘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승희 얘기해드리면, 정 4면체는 아까도 이제 봤지만, 뭐 모양이 이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삼각뿔 모양이니까, 실제로는 삼각뿔 모양이라서, 꼭지점의 개수는 반드시 4개고요. 자, 모서리는 6개예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삼각뿔 모양이니까 그런 거고, 예, 총 육면체는 사각기둥 모양이니까 꼭지점 8개, 모서리 12개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각형의 2배하고 사각형의 3배 하면 그냥 모서리 개수 나와요. 기둥이니까. 그럼 정팔면체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정팔면체도 그림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모서리나 이제 꼭지점 개수 세는 게 그닥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니까, 정팔면체도 좀 보면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어, 접는 게 빨리빨리 안 되네. 자, 이게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지니까 꼭지점이 정확하게 여기 모양 보시면은 사각뿔이 위아래로 2개 붙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꼭지점 하나씩 있고 양 옆에 4개의 꼭지점이 이제 둘러서져 있으니까 꼭지점이 6개예요.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랑 이제 반대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름 이유가 숨겨져 있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럼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각뿔 2개가 위아래로 합쳐져 있는 거니까 밑면의 모서리가 하나로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밑면에 여기 한가운데 모서리가 1개, 2개, 3개, 4개 있고 여기 위에 이게 옆면에 모서리에 해당하는 게 또 4개 있고 해서 이렇게 4개씩 3번 세면은 12개의 모서리가 이제 나오게 되긴 하거든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내가 그림 보고 또는 이제 이건 뿌리니까 이건 기둥이니까 이런 건 그림 보고 이제 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이제 뭐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씩 모여서 4개 면이 이제 4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사면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면이 4개가 다 정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접어주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 4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4개가 모여서 정사면체를 이루는 건데 우리가 이제 꼭지점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당 원래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3개 이제 정삼각형 꼭지점이 있었는데 그 3개 정삼각형 꼭지점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라서 이렇게 접었을 때 원래 내가 다 삼각형들 따로따로 셌으면은 꼭지점이 하나, 둘, 3개가 있던 게 이체도에서 꼭지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즉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4개씩 3개를 우리 한 꼭지점에 모았으니 원래 정삼각형 4개가 있었으면은 여기는 요거 보고 아 그러면은 내가 3개씩 꼭지점 3개씩 4군데를 모았는데 자, 한 꼭지점당 이제 3개가 모여 있으니까 그걸 다시 3으로 나누면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원래는 꼭지점 하나당 하나, 둘, 3개 모여 있으니까 정삼각형 4개 모으면은 12개 꼭지점이 있었는데 한 꼭지점당 3개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체되는 꼭지점 하나당 3개가 모여 있으니까 원래 삼각형의 꼭지점 12개를 3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이제 정사면체 꼭지점 개수가 세워지는 이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진다고 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체도 정사각형이잖아. 원래 이제 면에 하나하나 다 떼어보면은 이렇게 네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꼭지점이 6개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네 개의 꼭지점이 6개 모이는데 한 꼭지점당 3개의 면이 모이니까 3개의 꼭지점이 하나로 겹치게 되니까 3등분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거가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정삼각형이 자 총 8개가 모여 있는데 4, 8에 32 하는데 정삼각형이니까 꼭지점씩 3개씩이죠. 3개씩 8개 모이는데 여기서 한 꼭지점당 4개씩 겹치니까 4개의 꼭지점이 이체도형에서는 꼭지점 하나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4등분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여기가 그 모서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모서리는 이렇게 자 변의 개수로 2개가 딱 하나 이렇게 겹쳐서 모서리 하나가 딱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이제 모아야 자 변 2개가 하나로 겹쳐서 모서리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꼭지점은 여기 있는 이 한 꼭지점을 모이는 면의 개수로 결정이 되지만 모서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면의 모양에 관계없이 두 면이 이제 다각형의 면이 모였을 때 이 다각형의 변과 변이 이렇게 이제 맞부딪히고 즉 겹쳐지고 그게 접혀서 모서리가 되는 거니까 2개가 하나로 겹친다고 생각이 들면은 마찬가지. 정삼각형은 면 하나당 변 3개씩 있는데 그런 게 지금 4개가 모여 있는 거고요. 두 변이 한 모서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서 이런 거. 그럼 딱 나온다니까요. 정사각형은 면 6개 있으니까 4개씩 6개씩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변이 한 모서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기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정삼각형인데 삼각형이 8개 모여 있고 그 변 2개가 한 모서리 모이니까 이렇게 12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지금 채우지 않은 정 12면체랑 정 20면체도 이렇게 세시면은 외우지 않아도 계산 가능해요. 정 오각형인데 오각형이 12개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꼭지점 계수 세는 거거든요. 꼭지점은 한 꼭지점당 3개가 모여서 이체도형의 꼭지점 하나를 결정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었던 정오각형의 꼭지점 3개가 한 군데로 모여서 정 12면체의 꼭지점 하나를 결정하니까 나누기 3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20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오각형인데 12개 모이고 모서리는 두 변이 하나로 이제 모이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서 30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처음 보니까 아마 이 말이 더 어렵게 이게 무턱대고 외우라는 말보다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삼각형이 20개 모여 있는데 자, 한 꼭지점당 5개씩 모여서 면이 모여서 5개 꼭지점이 이체되는 꼭지점 하나를 결정하죠. 나누기 얼마일까요? 5개의 꼭지점이 이체되는 꼭지점 하나를 결정하니까 나누기 5. 그럼 4 나눠서 4, 3, 12. 네, 실제로 12개 있어요. 저거 아마 세보시면 12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 12개.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20개 모여서 60개의 변이 있었는데 우리가 2개씩 하나로 겹치니까 2로 나눠서 30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꼭지점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면의 모양을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로 니은, 여기로 디귿이라고 하면은 이제 꼭지점 개수는 늘 이렇게 세지는 거예요. 면의 모양이 변의 개수 또는 꼭지점의 개수를 결정을 하고 개수가 중요해요. 총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시면 되는데 그거를 다시 꼭지점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 다 모이는 면의 개수가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제 그것까지만 조금 떠올릴 수 있으면은 자, 이걸로 이제 계산되는 게 꼭지점 개수고요. 이제 모서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억 곱하기 디귿을 하는데 어느 이체도형이건 간에 우리가 두 다면체이기만 하면 두 변이 하나로 모여서 모서리 하나를 결정하는 거니까 늘 2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제 다면체는 더 설명할 건 없고요.